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보험과 세금의 저자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 주제는 2020년도 바뀐 세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 임원퇴직금 한도 축소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요. 간단한 광고 말씀 좀 드릴게요. 제 실전보험과 세금이 2020년 판이 드디어 출간이 되었고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바로 밑에 부분에 있는 그 설명 부분에 보면 제가 책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눌러서 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임원퇴직금 한도 축소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자, 구체적으로 2020년도부터 2배로 줄었잖아요. 이걸 보시기 위해서는 기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작년까지 적용했던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득세법 22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이를 뭐로 보라는 겁니까?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라는 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근로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좀 이 대표님한테 불리하게 바뀌겠죠? 자, 근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 예를 들어 볼게요. 대표님이 퇴직을 하시는데요. 퇴직하는 해에 연봉을 2억 5천 받은 거예요. 전년도에 2억을 받은 거예요. 그 전년도에 1억 5천을 받은 거예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2억 5천, 2억, 1억 5천. 자, 평균 내면 2억인 거죠. 요 2억 원을 10으로 나누는 겁니다.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 나오겠죠. 이 1,000만 원이 1.2개월치 월급에 해당할 거고요. 이 1,000만 원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근속연수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만 곱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이 2012년 1월 달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 법 생기기 전에는 적용하면 안 돼요. 얘를 소급이니까. 그래서 이 이후 기간만 적용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 기간에다가 3을 곱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퇴직금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통상적인 우리 일반인들은 그 월급에다가 근속기간 곱하고 그냥 한 달치 주니까 한 배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이렇게 대표이사들은, 임원들은 3배까지 줘도 된다. 이런 규정인 거죠. 여러분, 이상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요약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사를 했죠? 자, 퇴사를 합니다. 중간에 법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이 법 바뀌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고, 이때 법에서 규정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자, 소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2011년까지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대로 퇴직금을 주면 되는 거고, 통상 이때 이제 5배 정도의 퇴직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몇 배로 한도를 거는 겁니까? 3배 한도를 거는 겁니다. 자, 다만 대표님들 퇴직금 받을 때는요, 꼭 이 정관대로 지급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규정대로 지급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회사는 뭐대로 지급하는 겁니까? 회사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정관대로 지급을 합니다. 이쪽 기간이 됐던 이쪽 기간이 됐던 전부 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세법이 알아서 이쪽 기간에 인정 다 해줄게.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이쪽 기간부터는 내가 한도 계산할 거야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일단 퇴직금은 전체 기간을 다 정관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쪼개가지고 한도만 따로 계산해서 요 1번 기간과 2번 기간의 한도를 계산한 다음에 이 두 개의 한도를 계산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퇴직금을 줄 때는요, 전체 기간에 대한 이때 급여, 이 월급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자, 전체 월급에다가, 이 퇴직 직전의 월급에다가, 자, 전체 근속 기간 곱하고, 그 다음에 배수를 곱하는 거죠. 정관이 5배라면 5배를 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급한 퇴직금이 딱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한도가 얼마냐라고 해서 이전 기간은 정관대로 5배, 이후 기간은 3배 한도를 걸어가지고 다시 계산한 퇴직금 한도와 지급한 금액 차이만큼 초과하는 금액을 뭐로 보겠다는 겁니까? 근로로 보겠다. 이게 지금까지 2019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세법이 바뀌었느냐? 2020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가 2배로 준 건 아시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 기간은 정관대로 주면 되고요. 한도가. 자, 이 사이 기간은 세법이 바뀌어도 소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3배로 그대로 둡니다. 원래 이게요,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2배였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다시 3배로 옛날처럼 돌아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자, 퇴사할 때까지 2배 지급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퇴직금은요, 그냥 2배, 3배, 5배가 중요하지요, 물론. 그러나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속기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퇴사할 때 월급도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이번에 바뀐 세법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이전 기간은 세법이 없었기 때문에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 기간들을 쪼개는 겁니다. 요 기간과 요 기간으로.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연평균 급여.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2019년 12월 30일부터 소급해서 3년간 연평균 급여.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019년 12월 30일 소급해 3년이 언제겠습니까? 2019년, 2018년, 2017년이니까 여기 3년치에 대한 평균 급여를 계산을 하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자 10분의 1을 곱하고 이제 2012년부터 2019년 근속기간이에요. 따져볼게요. 2012부터 12, 13, 14, 15, 16, 17, 18, 19 이게 몇 년이 되는 겁니까? 8년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요. 요 기간이 8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3을 곱하되 급여는 언제적 급여를 곱하라는 겁니까? 요때적 급여를 곱하라는 거죠. 자, 이미 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기간의 연봉이 되게 높습니까? 일반적으로 낮습니까? 대표님들이 퇴사할 시점에 높이려고 했지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때 연봉이 되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 규정은 3배가 인정되긴 하지만 급여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퇴직금 한도가 좀 줄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퇴사할 때까지 2019년도 이후에 2배 지급기간에 대한 내용인 거죠. 퇴직한 날부터 소급해서 몇 년간 평균급여? 3년간 평균급여. 퇴사 언제 합니까? 이때 하죠. 요때 기간 3년을 말하는 거겠죠. 요 기간에다가 평균 내고요. 자, 10분의 1 곱한 다음에 2020년 이후 근속기간이니까 이 기간 말하는 거겠죠. 여기다 몇 배 곱하는 겁니까? 2배 곱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아래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자, 2011년 이전까지는 정관대로 주면 되는 거고요. 한도 계산할 때 요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3배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몇 년치라는 겁니까? 8년치가 되는 거고요. 자, 2020년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요 기간에 대해서는 몇 배 주는 겁니까? 2배 주면 된다라는 거라서 요거에다가 요까지 더해서 3개를 더하면 되는 거겠죠? 자, 표시를 해놨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을 더하면 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게 퇴직금을 요대로만 줘야 되는 겁니까? 퇴직금은 마음대로 정관대로 주는데 이게 한도가 되는 겁니까? 이게 한도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퇴직금은요. 지금 공부한 이 그림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퇴직금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대로 주는 겁니까? 정관에 규정된 금액대로 주는 겁니다. 그럼 정관에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 5배를 갑니까? 다 3배를 갑니까? 다 2배를 갑니까? 막 다 다르게 갑니까? 그 내용은 제가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정관대로 지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급이 딱 됐어요. 10억이요? 그러면 지급된 금액은 그대로 두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번 기간과 2번 기간과 3번 기간을 더해서 뭘 계산하는 겁니까? 한도 계산을 해서 지급된 금액과 한도의 차이를 뭐로 보겠다는 겁니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거. 자, 뭘 주의할 거냐? 바로 급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퇴직금은요.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시작을 합니다. 곱하기 근속기간 곱하기 배수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 1번 기간과 2번 기간, 3번 기간 나눠놨지요. 각각 그 동그라미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월급을 곱하냐는 겁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2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동그라미 2번 기간에 대해서는 언제적 월급을 곱하게 돼 있었습니까? 위에 나와 있죠. 2019년부터 소급해서 3년이라고 아예 나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요때적 급여를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급여입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사할 때 급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때적 평균급여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옛날 기간은 어떻게 할까요? 옛날 기간에 대해서는 정의한 바가 세법에 없지만 앞뒤 문맥을 맞춰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자, 보시는 것처럼 요때적 기간에 이때적 기간에 대해서도 이 퇴사할 때
자, 급여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1번과 3번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사할 때 기간의 급여가 되는 거고요. 2번 기간에 대해서는 요 2019년 이전 3년, 19년, 18년, 17년 직급여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영상을 몇 번 돌려보셔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 여러분의 궁금증이에요. 자, 그럼 퇴직금의 정관 배수를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은요, 한도만큼만 줘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정관대로 주는 겁니다. 정관에 5배를 정했으면 5배를 주는 거예요. 2배를 정했으면 전체 기간 2배 주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 정관 배수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전체 기간을 몇 배로 하는 겁니까? 2배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한도 초과 금액이 안 나오니까 지급액 전체가 다 퇴직금 인정이 되지만 금액이 어떨까요? 좀 낮아지겠죠? 자, 2번째 방법. 전체 근속 기간을 5배 적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5배를 다 적용하는 겁니다. 5배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5배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오케이. 자, 이때 몇 배가 되는 겁니까? 그 중에서 얘는 3배만 되는 거죠. 얘는 몇 배입니까? 2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여기서는 초과한 게 몇 배가 나오느냐? 2배가 초과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몇 배가 나오는 거냐? 3배가 초과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2배 초과한 거랑 이 3배 초과한 거 합친 금액이 뭐로 과세가 되는 겁니까? 얘는 근로로 과세가 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그 다음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전체 근속 기간을 일원화되지 않고요. 구간별로 차등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이때는 5배를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5배란 말은 예를 든 겁니다. 4배 할 수도 있고 6배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과도해서 문제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5배가 통상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몇 배로 하는 겁니까? 3배로 하는 거죠. 이때는 몇 배로 하는 겁니까? 2배로 하는 거죠. 이렇게 기간을 정관에다 명시해 가지고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5배로 적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가운데 기간인 거죠. 2019년까지는 3배 적용을 하고 2020년 이후에는 2배 적용한다. 이렇게 이원화된 적용도 가능합니다. 3원화죠, 여기서는요. 실제로 여러분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세법이 처음 바뀌어서 3배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국세청에 질문을 한번 띄운 겁니다. 자, 어떻게 띄웠느냐 질문을. 이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5배 적용하고 이 위기 기간에 대해서는 3배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정관을 이원화해서 적용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세청 답변은 괜찮다라고 답을 줬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계속 비춰본다면 이때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2배 적용하는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기간별로, 구간별로 다른 배수를 적용해도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여러분, 정답은 1번이 정답일까요? 2번이 정답일까요? 3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자, 임원의 마음이겠죠? 근데 여러분, 가장 세금에 있어서 알뜰한 방법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대표이사가 세금은 좀 더 부담하더라도 가장 금액이 큰 거는 2번이 되는 거고요. 가장 세금도 적고 퇴직금도 가장 적은 건 1번 방법이 되는 거겠죠. 선택은 대표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임원 퇴직금 한도 축소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번 시간에는 개정대법 중에서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